일단 77회 이론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발생주의. 그래서 발생주의하고 상반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는 현금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발생주의는 현금도 인정하고 외상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외상 나오면 외상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는 발생주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현금 흐름표는 뭐만 있어야 되죠? 현금만 있어야 되죠. 그거를 현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정률법. 우리 정률법 구하는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취득 원가가 8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액 없죠.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설치 장소 준비. 설치 장소 준비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850에다가 50만원 더해서 얼마 되는 거죠? 900 되는 겁니다. 요게 함정이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를 이제 두 번 구해야 되죠. 여기서 900 곱하기 0.45 하면 405만원 나오세요. 근데 요거는 1기죠. 거기에서 물어본 거는 2기 물어봤죠. 그래서 900에서 405만원 빼요. 그리고 여기에 0.4 900에서 405만원 빼고 그 다음에 0.45 하면 222만 7,500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3기면 3기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 빼요? 627만 7,500원.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내가 그 정률법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액 관련된 거 있죠? 하면은 1, 2, 5, 1, 2, 5. 요게 3번.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2기니까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붕괴하라는 얘기예요. 커피 머신은 비품, 자산 증가, 현금 줬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주식 발행,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장 청소비죠. 우리 공장 청소비 뭐라고 하세요? 건물 관리비 아니면은 뭐 수수료 비용, 이 두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둘 다 비용 증가예요.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현금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했죠? 상품 매출이죠.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뭐의 증가요? 수익 증가.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토지 샀죠? 토지가 얼마냐? 그래서 5천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건물 구입 관련, 그 다음에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거기 잡수익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빼시면은 5,40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느냐.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가. 우리 평가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증권에서는 요거 단기매매증권 많이 봤죠? 단기매매증권 뭐 평가이익, 평가손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 살 때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저가법.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만기보유증권은 이미 얼마가 될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면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날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위. 원래는 그 프로그램을 못 쓰는 시험이면 이거 외워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다음 여기에서 당기순이익 빼면 당기순이익이래.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면 외우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 가십시오.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 가면 이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순서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웠었던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거 순서 쓰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3억. 그 다음에 원가가 2억 천. 그러면 9천만 원이 매출 총 이익. 그 다음에 접대비 빼고 광고비 빼고 그러면은 5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저기 어디냐 기부금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의 지출. 우리 매도가능증권일 때는 수수료 처리한다 그랬나요? 합친다 그랬나요? 합치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이미 자산 처리됐기 때문에 비용 쪽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00 빼고 마지막으로 이익 난 거는 더해야 되죠. 243만원.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4243만원 나오세요. 잠시만요. 뭐 이상한데? 계산기.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죠. 죄송합니다. 법인세 비용은 빼면 안 되죠. 차감 전이니까. 그러면은 4243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까지 제일 잘 물어봐요. 영업이.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지금처럼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그래서 이거 제가 한 2번인가 3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결산할 때 마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한다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원.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얼마요? 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손익계정 나오면 요거는 자산부채가 아니고 우리 손익계산서랑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저기 뭐냐 결산 전에 요걸 만드셔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결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분기하고 그 다음에
결산 후 합계 잔액 시산표를 또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요 합잔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냐 틀리냐를 보여주는 게 합잔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합잔을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분계하고 그 다음에 합잔을 또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결산을 잘못해서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번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우리 요거 순서 외웠었죠?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뭐요? 재무상태표. 요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8번은 그냥 열심히 뭐 치시라고요? 컨트롤 F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감자차익은 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물어본 거는 자본 조정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은 이건 이제 예전에 많이 내고 최근에는 좀 덜 내는 추세기는 한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메모런가. 메모런가 나오면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언제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쓸 때 있다, 쓸 때 없다, 쓸 때 없는 거를 메모런가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손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공손품의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100원. 그 다음에 변동가공원가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 근데 판매 가격은 5,000원이었는데 공손품을 외부에다 팔려면은 3,500원에 팔 수 있고 운반비 얼마가 들어가죠? 300원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다 과거 거죠. 과거에 물건 만들었을 때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운반비는 아직 발생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현재 거냐 옛날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메모런가 찾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뭐예요? 말이죠. 다음에 재료비 구하래요. 재료비는 모두 발생. 그러면 완성이 몇 개죠? 3,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몇 개예요? 1,200개. 그래서 4,200. 그리고 만약에 가공비 구해라 그랬으면은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잖아요. 그러면 균등 발생은 3,000개 더하기 1,200개의 몇 프로요? 50%.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3,600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은 아직 공식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식 숙지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요것도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써드려요. 제공품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 그러면 뭐 쓰죠? 손익 계산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3번은 제품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손익 계산서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개별 원가.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한 문제 나옵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기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개별원가가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근계산서. 일단 세근계산서 나오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세근계산서는 누구끼리 주고받는 거라고요? 업자들. 그래서 면제되는 거, 미용실은 소비자가 가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카드도 소비자가 카드로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간주는 가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영세일 때 영세율 무슨 계산서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문제 나온 이유가 이거 기억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 영세율로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정답 3번이에요. 왜 3번이죠? 우리 몇 cc 넘어야 돼요? 1000cc 넘어야 불공인데 거기 보시면 1000cc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죠.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4번 조심하세요. 토지 나왔다 그래서 불공 아닙니다. 토지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저께 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저기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면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나오면 부가세 뭐라고요? 별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100%는 아닌데 한 10번 나오면 9번은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얼추 답 나와요. 그러니까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입 및 NO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럼 거기 보시면은 총매출액이 1억 2천. 참고로 영세율 포함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신고서에 가시면 여기 어디 갔냐? 영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과세표준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거는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500만원. 그 다음에 빼기 700만원. 그 다음에 대송금하고 매입액은 한정입니다. 그래서 1억 얼마 나와요? 8억.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험장 가셔서 어떻게 푸는지 기억 안 나 그러면 그냥 요걸로 푸세요. 순배출액 공식으로. 요걸로만 잘 대입하셔도 한 반 이상은 맞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내용에 의하면. 근데 뭐 저희 시험이 내용을 뭐 막 바꾸는 시험은 아니라 저것만 잘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요.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인데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오시면 요거 기억하세요. F2 코드동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외상매출분 가서 이랴가 2750 한국이 1320 그 다음에 기린이 3130 그래서 여기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차액 이거 꼭 잘 봐주시고요. 차액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가셔서
행복이 650, 그 다음에 코끼리가 1550 되시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230번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붙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성격은 뭐요? 일반. 요러면 끝.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왜 이 순서대로 가야 되냐면 이게 무슨 순서라고요?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손익계산서로. 손익계산서로 오시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500이 아니고 얼마래요? 50이에요. 그래서 50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적는 거죠. 단기 순이익. 그래서 얼마냐면은 2550. 그 다음에 요거를 적은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으로 가셔서 여기 당기순이익을 2500 얼마요? 50으로 고쳐요. 그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이제 잉여금 고쳤으니까 요거 써야 되죠. 미처분. 그래서 미처분이 5000.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무 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얼마로 고치시면 돼요? 5000. 그 다음에 차액 안 뜨면 끝.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거 3개 다 맞추시면은 여기가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하나가 항상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몰라서 그 하나가 좀 거기에 따라서 점수 폭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분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7월 5일 푸시기 전에 3000에서 2700을 빼요.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죠? 300짜리죠. 근데 팔았어요? 폐기했어요? 폐기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거기 보시면 얼마를 더 썼죠? 25만원을 썼죠. 그래서 325만원만큼 손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변의 기계장치 3000.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700. 그 다음에 차변에 일단 대변에 현금 얼마 썼어요? 25만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나와요? 325만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8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냐? 공장 신축. 그 다음에 뭐 됐죠? 완공됐죠. 그러면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완공되면 뭐예요? 건물. 그 다음에 미완공일 때는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답은 건물이 3억. 그 다음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3억.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걸 알고 있냐예요. 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 건물로. 근데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3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완공이 돼서 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기부. 기부는 좋은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차변에 기부금. 그래서 좋은 데 쓰는 걸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억. 그 다음에 9월 1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3년. 몇 년이요? 3년. 3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예금 2억. 그 다음에 기니까 장기 차익.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렸냐면은 어디 갔냐? 장기 차익금이 나라은행. 그 다음에 11월 10은 우리 많이 봤었던 분계죠.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은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이라. 그래서 11월 10일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예수금 83,870원.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83,870원. 다음에 12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4일. 날짜 나오면 꼭 그 날짜 가셔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몇 월 며칠로 가세요? 9월 4일로 가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요거 찾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줬잖아요. 그러면 돈 줬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돈 줬으면 왜 주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배당금을 안 준 게 있었어요. 얼마 있었죠? 1,500. 그래서 차변에 그리고 헷갈리면은 제가 찍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대변에 이건 이해되죠? 그럼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대변에 있는 놈을 쓰세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앞에 날짜 주는 게 그 앞에 거에서 찾아서 정리하는 분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반대쪽으로 넘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채니까 돈 줬으니까 뭐의 감소죠? 부채의 감소죠. 그래서 내가 배당금을 안 줬던 걸 줄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솔직히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대변에 있는 건 무조건 어느 변으로 넘겨라? 차변으로. 그렇게 하면 단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8월 20일 매입과세 도원여 차변의 원재료 600, 그 다음에 부가세 60. 그 다음에 어음 발행했대요. 그래서 지급 어음 340. 나머지는 자기합수표죠. 현금. 그러면 300 얼마예요? 20.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기존에 나왔었던 거 거의 다 나왔죠. 그 다음에 8월 22일은 제품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의 하나의 역. 대변의 제품 매출 800. 그 다음에 세금 80. 그 다음에 현금 33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550.
다음에 8월 23일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이거 답이 두 개예요. 일단 매입의 불공은 맞는데 그 접대비 치면 해외 접대비인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맞게 해줬어요. 그래서 둘 다 답이에요. 그냥 접대비도 맞고 여기는 해외라는 문구가 있어서 요 문제만이에요. 다른 문제는 안 그래요. 요 문제만 해외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K마트 역. 원래 정답은 요거였어요. 접대비.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의 신청을 건 거죠. 근데 이의 신청 걸을 때 거기 해외라고 써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맞게 해달라.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이걸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해외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래고 이 신청 걸면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요 당시에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문제 이상한 거 있으면 이의 신청하셔도 돼요. 왜냐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틀리니까 그냥 이의 신청 거시면 협회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대부분 분기는 맞추거든요.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거래처는 ABC.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100개에 1000달러에 1달러당 얼마예요? 1000원이죠? 다 곱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거. 1000원. 그래야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100개에 하나당 1000달러고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억이에요. 이게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딴 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요.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 될지 헷갈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곱할 거냐, 일부만 곱할 거냐. 다 곱해야 돼요. 제품 매출 1억.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왜 또 영어로 나왔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억. 그 다음에 9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좀 어려워요. 전산회계 1급만 푸신 분들은 이 문제 좀 많이 틀리긴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화환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게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닌데 모르실 때는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세금 없죠. 네, 그거를 보실 수 있으시면 좀 더 맞출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냐면 꽃은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카면. 왜냐면 카드로 했으니까 계산서 나왔으면 면세, 카드 나왔으면 카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나왔으면 뭐예요? 그때는 현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이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냅니다. 근데 회계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힘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세무는 그나마 이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회계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동산 차변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라 그랬죠? 500번대. 매입처면 500번대. 500번대 접대비 5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하셨으니까 현금이세요? 외상이세요? 외상이죠. 미지급금 5만원. 무슨 카드요? BC.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요? 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적어내시죠. 뭐 내냐면은 책 같은 것들 잘 내요. 그 다음에 지금 푸신 요 화원도 잘 냅니다. 화원 나오면은 면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화물용 차량. 참고로 화물차는 괜찮아요. 무슨 차는 괜찮다고요? 화물차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괜찮다의 뜻은 불공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과세, 스피드, 역.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6천. 그 다음에 부가세 얼마예요? 600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5,500. 나머지는 이달 말이니까 미지급금 얼마요? 1,1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 그래서 문제 4번 보시면은요.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통장에서 준 거래요. 그러면 7월 2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인지는 가봐야 알죠. 몇 월 며칠 일단 가보세요. 6월 30. 그래서 여기 6월 30 가시면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미지급 세금. 왜냐면 이제 세금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였냐면 9724 빵빵빵. 보통 예금도 9724 빵빵빵이겠죠. 요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7월 25일 오셔서 세금과 공과를 고치기만 하면 되죠. 뭘로 고치세요? 미지급 세금. 끝.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0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0대하고 판매 단가. 이것도 은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무슨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 제품 매출이 50대에 얼마예요? 50만원. 그래서 2,500.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0월 12일. 그래서 2,500은 맞죠? 그러면 2,500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밑에가 상품 매출이 아니고 무슨 매출이라고요? 제품 매출. 그래서 이것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분기하다 보면 분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그냥 분기 틀린 건 상관없는데 뭐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세금계산서 전송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세금계산서 전송했으면 국세청에는 틀린 금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이거 발행하셔야 돼요.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그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 하냐면 나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4장 발행한 적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양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은 이거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거 잘못된 거 수정해갖고 빵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발행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3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회사 다니실 때 7장까지 해봤대요. 7장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상대방이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해갖고 똑같은 거 가지고 여러 장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입니다. 그래서 1번 수동, 2번 수동, 3번만 뭐요? 자동. 그래서 항상 자수 잘 구별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 그러면 분계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800번대 소모품 B. 차변에 뭐요? 소모품. 그리고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니까 내년에 얼마 있대요? 43만 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별표대기 치세요. 지금 3개 중에서는 2번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2번 맞추면 웬만하면 3개 다 맞출 확률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2번이 뭐냐면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금에다 밑줄 치세요. 이게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현금 과부족 쓰는 거고요. 현금이 있으면 뭐 쓰는 거예요? 현금 쓰는 거예요. 이 문제에다 현금 과부족 쓰신 분은 틀려요. 왜냐면 지금 지문에 그 회사가 현금 과부족 썼대요? 현금 썼대요? 현금 썼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문제는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단 현금 과부족 쓸 거냐 현금 쓸 거냐가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틀리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는 85,500원이고 장부는 7만원이래요. 우리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부가 늘어나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7만원이 아니고 15,500원. 그 다음에 우리 현금 늘어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래서 뭐야? 자비. 그러니까 오늘 틀렸어. 괜찮아요. 시험 때는 만약에 이거 나오시면 현금이라고 써있냐 현금 과부적으로 써있냐라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여기 가세요. 합자 가서 12월 31일 날 찾아보면 되잖아요. 현금 과부적 없어요. 그럼 없으니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셔도 돼요. 요것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 건 그냥 지문에서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도 헷갈리시면은 합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이죠. 네, 여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가셔서 23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450, 기말 제품 1060, 그 다음에 무슨 추가요? 점수 추가.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무조건 조회. 1번은 부가세에서 돈 물어봤으니까 신고서. 2번은 현재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 3번은 가장 많이 지출한 거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니까 얘네는 계정 분류예요. 분개할 때 우리 판관비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표요? 월계표. 근데 딴 데 가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설명드리지만 답만 맞으면 인정됩니다. 어디에서 찾았냐는 안 써요. 저희 시험 때.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가셔서 확정이죠.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리고 요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과세표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9번. 9번이 합계잖아요. 349, 285, 빵빵빵.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찾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9번까지가 과표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합계는 위에다 내요? 밑에다 내요? 밑에다 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합계라고. 그래서 과세표준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49, 285, 빵빵빵. 요게 답입니다. 그래도 요것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제 풀어보면은 요것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푸실 때는 그 9번 9번 보시면 돼요. 9번에 있는 합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내가 어려운 건 남도 어려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쉬운데 남이 어려워.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어때요?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눌러주시고요. 몇 월이죠? 3월. 그 다음에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100, 500, 빵빵빵. 아, 아니구나. 예. 여기에서 얼마 빼야 되죠? 요거 빼야 되죠. 9120. 그래서 요거 빼시면 예. 얼마 나와요? 930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월계표. 그래서 월계표 오시고, 그 다음에 5월에서 5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쓴 거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가장 많이 쓴 데는 요거죠. 500만원, 520만원.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게 필요한 거예요. 답은 뭐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음 거 드릴게요.